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현대 글로비스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기소개서 항목이 2개입니다. 1번과 2번 2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글자 수도 500자, 600자입니다. 근데 조금 독특한 게 500자 내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450자에서 550자. 2번도 6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적은 항목이 출제된 만큼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이 항목에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1번입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하신 이유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 지원 이유. 대표적으로 직무 지원 동기라고 적어둘게요. 직무 지원 동기를 묻고 있구나. 너무 쉽죠? 500자구나. 회사 지원 동기는 아니고 직무 지원 동기구나. 자, 그리고 넘어가죠. 2번. 타인과 차별화할 수 있는 본인의 강점. 강점 뭔가 생각이 드니까 역량 느낌이 조금 나뉘긴 하는데, 일단 강점이니까, 그리고 뭐 직무상의 강점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제한을 두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강점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제가 취트키를 진행하면서 늘 말씀드리죠. 타인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이 멘트를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된다. 이 타인이 누구인가 도대체? 저랑 차별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직자랑 차별화되는 거예요? 차별화 두기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전 이 사람과 차별화됩니다 라고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멘트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라 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의 감정을 써주면 되는 문항입니다. 근데 그거를 경험을 같이 써달라고 하네요. 네, 여기에는 뭐 딱히 경험은 물어보진 않은 상태고, 자, 여기까지 알아보니까 직무 지원 동기와 일단 강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흔히 쓰는 회사 지원 동기, 뭐 입사 후 포부, 힘들었던 경험, 뭐 직무 윤리, 아니면 조직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2개만 물어보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2가지 항목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지원 동기가 있고, 그리고 뭐 직무 역량 쓰는 칸이 있고, 다른 경험들을 쓰는 칸이 일반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경험 항목들이 그냥 직무 지원 동기는 나의 직업관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쓸 텐데, 지금 다른 항목들에서 뭐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1순위로 항상 요즘에는 직무 중심의 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상에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직무상의 역량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걸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가 근데 선택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쌤, 그러면 2번에 강점 직무 역량 쓰고 1번에 직무 지원 동기 직업관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래도 되지만 저의 선택은 1번에 왜 지원했습니까? 이걸 쓰는 데 있어서 이거야말로 제가 가진 직무 역량 내가 갖고 있으면서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을 내가 잘 갖춘 상태에서 잘할 수 있으니까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을 직무 지원 동기인데 어떤 흐름으로 직무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로 풀어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쌤, 그럼 2번은 직무 역량 또 쓰나요? 자, 강점인 상황에서는 전 여러분들만의 이거는 저는 차별화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차별화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내지는 삶의 신조, 뭐 좌우명을 보여주는 항목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만의 강점이다. 강점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내가 남들보다 잘한다라고 풀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이런 생각으로, 전 가치관이 뭐예요? 항상 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회를 열어주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고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의 가치관이 기반이 되어서 여러 나타나는 행동들이 강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을 가치관 항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1번은 직무 지원 동기인데 직업관을 바탕으로 블라블라, 굳이 그렇게 쓰기보단 저는 직무 역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1번. 그리고 2번은 이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저만의 강점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는 사례 직접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흐름을 가져갈 생각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것들을 반영해서 항목마다 개요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번 항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써서 내용을 전개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는 역량으로 이걸 풀기로 했잖아요. 직무 역량?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으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A 역량, B 역량 발휘해서 잘 해낼 수 있는 직무기 때문에 지원한 거예요. 지원한 이유?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일단 이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업 직무면 뭐 물류 영업이든 아니면 IT든 뭐 여러 가지 요번 굉장히 많은 직무를 채용하는데 영업이면은 이제 새로운 그 화주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아무튼 고객에게 가서 우리 그 물류를 이용해 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고요. 한두 줄 써주고 이러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A 역량과 B 역량이 중요하다. 이 기반의 일처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긴 A 역량, B 역량 각각의 분단으로 써주는 거죠. A 역량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이렇게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이 명분, 이유를 이유이자 명분 적어주는 거죠. 이유 내지는 명분. 그렇기 때문에 A 역량이 직무자에게 필요한 거지. 근데 나는 과거에 이런 경험을 통해 A 역량 거쳐왔어. 그리고 B. 또한 직무자의 B 역량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유라든지 명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갖춰왔다라고 적어주는 거죠. 뭐 요 마지막 문장은 글자 수가 남으면 쓰셔도 되고 없으면 그냥 생략해도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원했다라고 소제목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라고 글을 끝맺으면 하셔도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다, 이게 글을 끝내는 느낌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요 정도 한 문장은 뭐 닫아주는 문장으로 대신에 글자 수 잘 배분을 해야겠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한 거예요. 이번엔 이렇게 가봅시다. 자, 그리고 2번 항목, 본인의 강점을 쓰는데, 자, 그러니까 사례를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발휘한 사례, 이 경험에서 이 가치관을 발휘했다. 강점, 이 강점을 뭐라고 했죠? 우리는 가치관을 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치관을 발휘한 사례가 이거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제목으로 보여줍시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크게 한 2문단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눌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사례겠죠. 땡땡 경험입니다. 윗부분,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래서 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유, 이게 이제 강점 내용이 될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인간관계라든지 업무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잘 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나는 이런 가치관이 곧 나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풀어내고 이런 가치관을 적극 발휘해서 성과 냈었던 경험이 있는 거죠. 강점이니까 강점을 발휘해서 잘하는 거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성과를 냈었던 경험을 보여주는데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는 거죠. 서론, 뭘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제 배경을 그려줬죠. 뭐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목표가 무엇인지까지 명확하게 제시되면 좋을 것 같고, 본론은 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 이건 이제 가치관이 생겨난 계기의 경험은 아니에요. 이제 발휘된 거기 때문에 가치관이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업무를 인턴을 하는 상황이었다. 인턴을 하는 상황, 난 항상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해 볼게요. 가치관이 항상 도전하는 삶, 실패에 굴하지 않고 무엇인가 멋지게 도전을 하는 그런 인생.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강점은 뭐야? 새롭게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고, 이것들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나 아니면은 또 배경 지식들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어필을 했다면, 가치관을 위해 써줬다면, 인턴 경험을 가지고 예를 들었을 때 서론, 인턴을 하는 상황,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냥 서류 정리, 데이터, 엑셀 입력 이런 거였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가치관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항상 내가 도전을 해보면서 배우는, 나는 이 일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엑셀을 표에다 입력하는 것 단순한 일이지만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여기서 내가 도전해볼 수 있는 것은 없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씩 입력하면 되지만 내가 배워보겠다라는, 좀 더 잘해보겠다,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가치관이 여기에 투영이 되어서 새롭게 엑셀에 함수를 익히게 되고, 매크로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엑셀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까지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접목을 했더니 엑셀 데이터 입력도 굉장히 빨리 잘 되어가지고 일 처리도 잘하고 인턴도 우수 인턴으로 선정이 되었다라든지 칭찬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치관을 발휘했던 사례로 풀어주시면 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차별화가 이런 차별화예요. 그냥 여러분들만의, 전 이런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저런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쓰셔도 되지만, 그냥 가치관 자체가 차별화예요. 여러분이란 사람을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되는 내용 가치관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죠. 1번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에 전환합니다. 2번은 이런 가치관이 강점으로 발휘됩니다. 이렇게 1번과 2번 두 가지 항목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글로비스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서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맛쌤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나 필요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항상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